중국인 있더라도 배울 건 배우자. 중국 무이산 실경 뮤지컬 인상대용포.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의 실경 뮤지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인상대용포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아이드백과의 인상대용포를 참고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담으려 한다. 인상대용포는 붉은 수수 만든 거작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장혜모 등이 주도하여 기획한 작품이다. 인상류삼재, 인상여가, 인상선호, 인상하인 안도일, 인상철 삼각이 만든 5번째 인상 작품이다. 인상대용포는 무이산차 문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다. 경치 좋고 차막 좋기로 유명한 무이산에서 볼 수 있다. 조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만 볼 수 있다. 2010년 3월 29일 첫 공연을 시작했다. 인상대용포는 낮에 산을 오르며 풍경을 감상하고 무이구곡으로 래프팅하는 고유의 전통 방법과 미적 방법을 깨고 밤에는 공연으로 무이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이다. 다른 지역에도 4개의 인상 시리즈가 있는데 인상대용포는 다른 지역의 작품과 달리 스토리텔링과 참여를 강조한다. 차의 역사와 다양한 차 만드는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야채 훔치기, 리얼투기를 그린다고 한다. 리얼투기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듯 명치, 왕보응려의 사랑 이야기, 우이산의 특산품 차인 대용포의 유래, 현대인의 고민, 차 한 잔 등등을 다룬다. 중국인들은 인상대용포를 관람하는 관객석을 세계 최대의 찻집이라고 한다. 1988석의 회전강당은 고풍스러운 민가 공연장, 보지대 공연장, 모래톱 공연장, 하천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공연장을 돌면서 보는 방식이다. 고대 민가 공연장은 우이산 샤베이 고대 민가의 건축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연장을 거대한 찻집처럼 만든다. 객석의 시야 반경은 2km 이상이며 무대의 사면이 연결되어 1000m 길이의 두루마리처럼 장엄한 장면을 펼칠 수 있다. 그 안에 있으면 우이산에서 가장 유명한 다운피크와 윤구피크의 전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속 의상을 입은 하녀가 중국의 차의 왕인 다운포 한 잔을 건네준다. 70분간의 공연은 세계 최초의 풍경극장이라 할 수 있는 완전히 열린 풍경에서 펼쳐진다. 리얼 무비즈는 세계 최초의 360도 회전식 객석을 채택하여 객석은 5분 이내에 회전할 수 있으며 무대의 전체 시각적 길이는 12,000m에 이른다. 값비싼 유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이후 5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밤에 인상대용포를 관람했다. 무이산의 자연 및 문화유산 브랜드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고 관광산업 개선을 가속화하고 차산업, 문화 및 창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장 브랜드인 위신 임프레션, 다운파 컬처럴 투어리즘 시어, LTD는 곧 완전 소유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회사는 임프레션 다운파에서 생산된 콘텐츠, 제품들을 확보한다. 소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책 기회와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회사는 T, 엑스포 가든의 우이산 유산을 종합적으로 변형 및 업그레이드하여 정화 1개, 호텔 1개, 정자 1개를 포함하는 다운파 문화체험센터로 건설했다. 거리, 연회장, 국립차 박물관을 건설하고 약 15,000제곱미터의 케이터링, 문화, 창조, 매점 및 쇼핑 거리를 조성하여 인상 낙원 거리를 만든다고. 공연 시간은 약 70분이고 약 300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드라마, 당무 등 총 9개의 챕터로 나누어 콘텐츠를 구성한다. 세계 최초의 조경 극장인 인상대용포 공연장은 무대의 전체 가시 길이가 12,00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무대이다. 세계 최초의 360도 회전 관객석은 5분마다 360도 안정적인 회전을 할 수 있다. 15개의 스크린이 자연 경관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 찻집을 만든다. 배우의 95%가 현지에서 채용된 엑스트라다. 위신 임프레션 다운파 골드 티켓은 416만 달러에 경매되었다고 한다. 공연장에는 총 3,000개의 디지털 조명과 컴퓨터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공연장의 총 투자액은 거의 1억 5천만 위안 한화로 약 240억 정도라고 하는데 자료마다 조금씩 투자액이 틀리다.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인상 시리즈와 같은 실경 뮤지컬을 많이 한다.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배경으로 공연을 하는 이런 스타일은 사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먼저 발전했는데 중국의 장혜모 감독은 이런 공연을 중국화시켜서 발전시킨 사례로 보인다.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이런 대형 공연을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굵직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만든다. 수원이나 안동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대부분의 실경 뮤지컬은 안타깝게도 많은 관람객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더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실경 뮤지컬이 인상대용포와는 달리 무료 혹은 염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 인상대용포는 중국인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6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관람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물론 중간에서 관광 가이드가 어느 정도 커미션을 가져갔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왜 우리의 문화유산 실경 뮤지컬은 거의 무료인데도 인기가 없을까? 물론 다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생각해보자면 1. 기획이 재미가 없다. 인상대용포는 거장 장혜무 감독이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기획했다고 한다. 작품이 인기가 없으면 수익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부분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손님이 10명이 오건 10,000명이 오건 제작자들이 받아가는 제작비는 같다. 기획자들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획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2. 마케팅의 부족. 우리나라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마케팅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자들 불러서 잘난 척하는 홍보가 아닌 정말 티켓을 잘 팔아먹을 마케팅이 필요하다. 야리대 쪽에서 배워야 한다. 수십만원짜리 티켓도 팍팍 팔아먹고 매진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배워야 문화유산 활용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3. 예산의 부족. 확보된 예산으로만 공연을 하려니 당연히 스케일도 작아지고 콘텐츠도 빈약해진다. 공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도 될 돈 알 돈인데 국공립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잘 돼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공연의 콘텐츠도 약해진다. 인상 시리즈는 모두 철저한 수익 목표를 세우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활약. 국공립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연은 대부분 국공립기관의 지적을 반영해야 한다. 그 국공립기관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공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그저 직급 높은 감림인 경우가 많다. 노린 기획팀에서는 그들의 어이가 없는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하나하나 감림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공연은 요상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트렌디하지 않은 그저 그런 공무원 수준의 공연이 되어 있다. 전문가에게 맡겨놨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타당한 답일 테도다. 물론 그 전에 정말 전문가를 제대로 잘 선발해서 공부를 맡겨야겠지만 만들면 돼. 그렇지 않다. 잘 기획해서 잘 홍보하고 잘 만들어도 운영을 잘 해야 한다. 진행하는 스태프들, 현장 관리자들, 이따 관련된 종사자 모두 이 공연이 잘 돼야 내 월급이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게끔 시스템화해야 한다. 미디어와 SNS의 발달, 경제 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인상대용포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우월하는 감탄사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공연도 그 정도는 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인들도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못하겠는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상대용포와 같은 멋진 공연이 많이 생겨서 문화재가 많은 인파로 인산인해가 되어서 방문객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유적이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그런 유적들이 있는 시골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유적이 있는 시골이 부러움을 받으며 인구 소멸을 막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 채용되고 지역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것이고 도시에서 그 지역으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만 떠들겠다. 나머지 영상은 실황 공연이다.相传，在很久以前，有一个书生进京赶考，路过了武夷山，
这已经是他第3次进京赶考。他背着书契，在黄昏的路上行之隐荡，跋山涉水，一路前行。那年天下着大雨，古栈道上车少人稀，偶尔经过的驿站也都紧闭着门窗，只剩下湿漉的酒气。凤尾竹随着凄风冷雨哗哗作响，深深的车辙里也满是雨。数月的奔波劳累，他走得很艰难，越走越慢，越走越慢，终于走不动了，病倒在武夷山的脚下。好心的武夷山村民发现了他，赶忙把他背回家。这位外乡人的病似乎成为整个村里的头等大事。村民们爬上陡峭的岩壁，采回来珍贵的神茶，乡亲们煮好的茶给他喝下。第2天，书生的病好了，他背起行囊告别乡亲。离别时，他对乡亲们说：“你们救了我。”重喜新年，玉叶回眸，关公巡城，寻回君临真女客栈，如降龙行雨，普驾甘露，韩信引兵，凤凰点头，将精华一点一滴斟于各盏，捧杯敬茶。这第4杯茶，敬春天来的客人，敬秋天来的客人，敬冬天来的客人，敬夏天来的客人，敬1月的露水，敬2月的寒霜，敬3月的溪水流长，敬4月满山遍野的采茶姑娘，敬5月的炊烟，敬等你回来喝杯茶。我们请您喝杯茶。树叶青纱，红天空太阳红月。 끝났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공연을 마치고 대용포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졌다.